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설 명절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오늘 2부는 특별한 명절 밥상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5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5 대통령 모두 이분의 요리를 드셨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천상현 셰프, 최연소, 최장, 최초 20년 동안 5 대통령의 식탁을 책임졌습니다. 지금은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계신 천상현 셰프와 함께 오늘은 대통령의 식단 그리고 설 명절 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토크도 사전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천상현 셰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요리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자, 셰프님 흑백 요리사 시즌 2 네. 촬영 이후에 많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요즘 계세요? 바쁩니다. 요즘 뭐 신문 인터뷰도 있고 네. 방송도 있고 또 업장에 가서 손님들하고 또 소통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음식 뭐 이런 뭐 이마트나 이런데 협업 같은 음식 같은 것도 해가지고요. 네.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천상현 셰프님을 그냥 가만두질 않는군요. 주위에서. 언론이면 언론, 식당이면 식당. 식당은 전남 영암에도 있고 서울에도 좀 관여하신 데가 있잖아요. 서울에도 양재동에 2개가 있고요. 네. 또 가평에도 있고 한 3-4개 정도 그래요?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또 메뉴 개발해주고 제가 또 이런 부분들 그런 식당들이 또 반찬 가게부터 해서 네. 뭐 천상인의 국가공인 진갈비라는 이렇게 해서 한 50개 해서 제가 관여된 식당 제가 직영으로 하는 데는 서너 군데지만은 네. 관여된 식당은 개수로 치면 한 100군데 정도 돼요. 와. 그 카운셀링비 그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메뉴 개발해주고 제가 메뉴를 개발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한 학당은 대가는 또 받으시고. 받습니다. 돈 많이 버시겠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돈 많이 버세요가 제일 야. 좋은 그 덕담이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벌고 계시니까. 자, 제가 최연소, 최장, 최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3 최초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저 대통령 요리사라고 하면은 최연소. 네. 보통 대통령 요리사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는 게 보통 그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31살에 들어가서 최연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최장은 제가 5분의 대통령 만 20년 4개월 날짜로 치면 7,420일. 그래서 최장 기록을 갖고 있고요. 또 최초는 중식 네. 중식 요리사가 그 전에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중식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중식 요리사를 직접 뽑아라. 언제 어느 때 내가 드시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3채가 되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제 네. 4채가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셰프로서는 청와대 셰프로서는 최초로 연금을 받습니다. 그 20년 넘으니까? 그렇죠. 와. 그래서 내가 이제 3채에서 4채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좀 배가 아플라 그래요. 아까까지는 와와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연금이라는 게 네. 지금 수입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절반만 나옵니까? 어떻게 사실은 되는? 연금 개혁을 3번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그래서 연금을 개혁을 하는 바람에 저는 60부터 받습니다. 그래요. 예, 약간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60부터 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마 사람들 좀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네. 정권이 바뀌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게 수평적 정권 교체도 있고 이제 완전히 정권이 교체되는 맞아요. 경우도 네. 있는데 어쨌든 뭐 수평적이든 뭐든 간에 대통령이 바뀌면 입맛이 전혀 다르실 거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맞아요. 음식도 맞아요. 다르고. 맞아요. 그때 20년을 맞춤형으로 해드린 건데 네. 야, 그 대표적으로 이제 5 대통령들 어떤 음식을 특별히 좋아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사실은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라도 분을 이제 DJ 대통령을 모시면서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되게 저희가 음식을 해주는데 진짜 많이 드셨어요. 대식가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때 IMF를 겪다 보니까 너무 일정이 너무 팍팍하게 국정 운영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호 네. 요원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해외 순방 가도 정말 그렇죠. 일정 빡빡하게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IMF를 제가 빨리 극복하기 기억나요. 위해서 예, 예.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 양도 많이 늘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식사 밥까지 해서 4코스로 모시거든요. 좀 그거를- 남도 요리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아. 하나도 안 드시고 남도 요리 뭐 기본적인 거 뭐 산낙지, 네. 홍어, 민어 매운탕, 이야. 뭐 장어탕 그리고 중국 요리도 되게 좋아하세요. 뭐 양장피 그리고 몸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제일 좋다는 거 불도장도 모시고 이야, 그렇게 좋네요. 해서 예. 모셨고요. 또 경상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이제 서민이시다 보니까 예. 뭐 그렇게 가리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시면 모시는 대로 그냥 항상 드시고 오늘 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피드백해 주시고 네.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예. 그러니까 CEO 출신이잖아요. 네네. 현대건설.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 먹는 걸 즐겨 드시는 걸 좋아하고요. 음. 또 같이 해서 바비큐 같은 거 예. 그런 거 좋아하시고 혼자만의 또 몸이 좀 기력이 약해지신다 그러면 혼자만의 간장 비빔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버터에다가 예. 버터에다 넣고 간장 넣고 계란 하나 기억납니다. 넣어서 그런 식으로 돌솥으로 그게 어렸을 때 그 약간 못 살던 시절의 음식인데. 네, 근데 예. 돌솥에다 흰밥에다가 음. 간장 넣고 계란 하나 그 노른자 딱 넣어서 비벼 먹으면은 그게 옛날 생각이 나서 그게 보양식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드셨고 음식도 기분 좋게 먹으면 추억에 잠겨서 기분 좋게 먹으면 보양식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외로 보통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식하고 조금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워낙 폭도 다양하고 예. 조금씩 해서 다양하게 드시고 골고루. 그리고 제가 5분을 모셨지만은 가장 폭이 넓게 드신 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니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이 비슷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그 드시는 스타일도 그렇고 마케 같은 거 좋아하시고 네. 그냥 간단히 해장국 같은 거 좋아하시고 이런 대통령마다 약간 스타일들이 네. 경상도냐 전라도냐 뭐 서울이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부산 출신이니까 약간 바닷가 음식 같은 거 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회 같은 거 좋아하시고 쌈장도 아. 된장, 막회 그런 거에 그 쌈장을 찍어 드시고 네. 그리고 뭐 곰소 같은 뭐 해산물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루고루 드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본인이 좀 좋아하던 음식이 있을 거 박근혜 아니에요. 대통령 스스로가 예. 내 몸이 좀 기력이 떨어지고 예. 약간 보양식으로 생각하는 게 양곰탕이에요. 양곰탕. 네, 소 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끓인 그걸 드시면은 이렇게 기운이 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하세요. 오늘 뭐 양곰탕 됩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해놓은 게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안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자주 가시던 집 달려갑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김이상궁이 있다는 얘기 또 영부인한테 피드백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60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김이상궁이었어요. 그렇죠. 상궁 미리 그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먹어보고 독국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에도 있어요. 사실은 경호처 소속이고요. 검식관이라고 그래요. 여성이에요? 아닙니다. 남자예요? 남자. 남자? 남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래요? 같이 예, 그 검식과로 돼 있어가지고 오. 거기서 한 7, 8분이 근무하시고 항상 뭐 대통령님이 뭐 움직이시는 동선 따라서 움직이고 여사님이 또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미리 가서 예. 간을 보고 저희 주방에서도 뭐 식재료를 산다든가 이럴 때 같이 나가서 사오고요. 항상 뭐 이런 농약 검사 그리고 지방 갔을 때는 미리 가서 네. 뭐 어떤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미리 검사를 하고요. 네. 그거보다는 미연에 그 검식관들이 저희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 위생, 안전 위생에 관련 거를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임무가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극단적으로 보면 독극물을 방지하는 것도 그 역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상은 뭐 이제 식품 안전 관련 대통령이 그렇죠. 또 그거 먹고 배에 탈이 나가지고 네. 직무에 영향을 주면 안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네. 그거를 미리 그러니까 제거하는 그런 임무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와 진짜 검식관이 있군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드시는 음식은 똑같은 양에 네. 똑같이 드시니까 되게 다른 부서에서 되게 부러워하세요. 검식관을 경호처에 다른 부서에서 유일하게 또 술도 예. 대통령이 아이를 드신다. 그 술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근무 시간에 그 술 먹을 수 있는 권한이 뭐 우리나라의 뭐 진로나 하이티에서 술 개발할 때 빼고는 쉬운 그러니까요. 직군은 아니잖아요. 예. 이야. 술도 한 잔 딱 먹으면서 이거 괜찮네. 문제 없네. 이제 보시는 거고. 20년이면 참 오래 계셨어요. 근데 네네.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20년 박근혜 대통령 마치고 나올 네. 생각은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때가 20년도 됐고 군대 포함하면 22년 됐고 그래서 네네. 유정의미를 거두려고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좀 안 좋게
탄핵을 맞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탄핵을 맞아도 우리는 자 그쪽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같은 이렇게 같은 급으로 이렇게 약간 그 보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뭐 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 완전히 그거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건데 상관없죠. 예, 그렇게 예. 따지면은 제 생각인데 그렇게 따지면 5년마다 우리나라 공무원 180만 명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니 공무원들이 더더욱 관련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나가면은 내가 뭐 사회에서 뭐 음식 식당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네.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겠구나. 그러는 차에 좀 더 있으면서 이제 다른 후배 셰프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럼 저는 20년 넘었으니까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겠습니다. 자, 그 셰프라 그러셨는데 어쨌든 셰프 중에 거기서 탑 셰프란 말이에요. 네. 뭐라고 부르죠? 그 가장 우리가 정확한 청와대에서의 호칭은 네. 조리 팀장이라고 불러요. 조리 팀장. 팀장. 정식 명칭은 조리 팀장인데 예. 어쨌든 셰프 중에 왕 셰프예요. 그렇죠. 그죠? 총괄 셰프인 거죠. 그죠. 총괄 나중에. 셰프면 셰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셰프는 저희가 이제 VIP를 모시는 데 있어서 네. 총 TO는 12명에서 13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모든 일정에 관련되고 이제 약간 관리 파트하는 운영관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뭐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시고요. 네. 이 셰프들 중에서는 보통 한식 둘, 양식 하나, 일식 하나, 중식 하나, 그리고 참모분들 4분, 네네. 서비스 4분 이렇게 해서 한 팀이 움직이는군요. 움직이고 거기에 이제 인원이 많은 행사들은 저희들이 안 해요. 캐터링을 주고요. 대통령님 초대한 가족들, 소수 뭐 한 20-30명 일상적인 그 식단 가족과 대통령 본인 그렇죠. 뭐 아주 핵심 참모 한 명 정도가 오면 그건 약간 가족 개념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약간 비서들하고 네. 갑자기 아침에 조찬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다 소화를 하고 합니다. 예. 근데 대규모 뭐 어디 뭐 이쪽 뭐 국빈이 온다든가 네. 아니면 뭐 우리가 뭐 현충일날 뭐 그 원호 대상자들 예. 나라를 위해 이런 분들 200명, 300명 오는 그건 이제 호텔 다 케이터링. 예, 다 호텔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예, 예. 거고. 그 이제 명절이니까 12명, 1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명절 때 그래도 집에 가서 제사도 지내야 되잖아요. 저희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 팀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렇죠. 야, 스케줄도 짜고요. 처음에는 요즘은 이제 주 5일째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중앙 정부에서 그런 걸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지켰고요. 네. 처음에 우리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덜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사 지낸 경험은 많지는 않아요. 네. 항상 명절 때 이럴 때는 이 청와대 안이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음식을 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설 당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떡국 드시고 저녁에 또 어떤 거 먹을까 고민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자, 사실상 뭐 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청와대라는 데가 365일 근무 체계고 대통령이 뭐 휴가는 한 번씩 가지만 그게 휴가입니까? 사실은 계속 일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명절에 청와대는 어떤 풍경입니까? 명절에 청와대는 좀 길면은 네. 대통령들이 하계 휴양소로 갑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하계 휴양소는 청남대도 있었고 네네. 지금의 진해의 저도도 있었고 네. 근데 청남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국민한테 돌려준다고 반납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로 가시는 곳이 이제 저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청남대도 같이 거기가 해군사관학교 근처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예, 예.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가 누워 있을 저자 써가지고 옛날엔 탄약고로 썼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가거대교 거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고기를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 휴양소도 같지만은 네. 너희들도 명절에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 일부러 워크힐 호텔 이런 2박 3일을 가서 저는 다 쉬게끔 주방 사람들. 예. 그렇게 했고 이제 저도나 이런 데를 가면은 저희들도 사실 따라갑니다. 왜냐면 음식을 거기 뭐 군부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을 짜서 한 70% 정도는 따라가서 대통령 휴가 때도 이렇게 네. 팀을 짜서 따라가서 따라가고 해외 순방 갈 때도 한 명 정도 따라가서 그래요. 예, 우리나라 연세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2, 3일에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해외 순방 때도 따라가서 식자재 그렇죠. 뭐 현지 구하거나 뭐 해가지고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가기도 하고? 살짝 미리 냉동해서 가져가서 야. 그렇게 해서 모시기도 하고 해서 그 업무를 보는데 네.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요. 뭐
청와대도 설날에 떡국 먹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설날에 식단은 보통 어떻게 꾸며주세요? 설날은 예. 설날에 우리가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신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무위원들하고 이제 동작도 국립묘지를 참배를 딱 하고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아침에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이제 설날에 떡국을 드세요. 음. 떡국 이제 그전 한 3가지 전에 간단한 불고기 하나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설 신정 때는 그렇게 지내고요. 구정 때는 조금 더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먹다 보니까 좀 전도 한 4-5가지 하고 그리고 밥, 국 다 하고 뭐 고기, 생선까지 다 구워서 잡채까지 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그걸 드시는 거죠. 아, 그래요? 가족끼리. 예. 그리고 뭐 평소 때 청와대 식단 있잖아요. 네. 얼마나 특별할까 하고 사람들 저기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네. 대통령님도 뭐 로봇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얼마만큼 제철 식재료로 우리가 음식을 해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검증된 식재료를 써서 해주느냐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뉴 자체는 저희가 이제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다 있잖아요. 네. 다 모여서 미팅을 해서 일주일 식단을 짜요. 네. 그러면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들 손주들이 오니까 약간 양식이나 뭐 중식 풀코스로 짜고요. 평일에는 이제 그날에 따라서 우리가 요즘 국정이 좀 혼란스럽다 좀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그렇게 약간 순간순간 바꾸기도 하고 국정의 그거에 따라 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떨 때는 요럴 때는 매콤한 낙지 한번 드려야겠다 그렇죠.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시원한 냉면이 좋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옛날에는 7, 8월 달이 더웠는데 요즘은 네. 날씨 기후 이변으로 네. 5월 말에도 덥잖아요. 예. 그럼 그럴 때는 대통령 오늘 날씨가 더운데 냉면 가능하냐? 예. 그러면 바로 해서 예. 우리가 오전에 식사하시다 하면 점심 때 바로 냉면으로 바꿔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사실은 냉면이 그게 되게 어려운 음식인데. 어려워요. 그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네. 제가 냉면 매니아거든요. 가는 데만 가요. 맞아요. 야, 그 진짜 어려운 것도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도 하고 또 대통령님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자주 갔던 식당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가끔씩 대통령님의 그런 옛날 그 슬로우 푸드 개념으로 드시고 싶은 식당 우리가 똑같이 맛을 못 내잖아요. 네. 그럼 가끔씩은 또 이렇게 몰래 사다가도 딱 모시고 그렇습니다. 입맛 없을 때. 제가 들은 소문 DJ에 네. 대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모 복국집 복국이 항상 생각나서 그 사서 갖다 드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복국도 있고 예. 여기도 대구탕도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복국집이 여의도에.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요? 그 지명이잖아요. 지명. 맞아요. 두 글자 지명. 네, 맞아요. 그 복국집이 거기도 없어졌대도. 있고 예. 뭐 양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유명한 집들 예. 막 우리가 사다가 사실은 새천년 민주당 제가 정치부 기자 때 그 출입할 때 2000년 이럴 때 보면 한 오후 4시 보면 무슨 뭐 건너갑 고모님이 오늘 저기 제공하셨습니다 이러고 흑산도 홍어입니다. 오늘 메뉴는 이러고 기자실에도 이렇게 공수를 많이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드님이 이제 신안에 있어서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흑산도 홍어 네. 바코드 코에 딱 꽂혀 있잖아요. 네네. 오리지널은 그거 다 꽂아서 오면은 셰프들 중에서 홍어를 접해본 사람이니까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중심 요리사 제가 잡는 거예요. 껍질 벗기고 그리고 이걸 안 삭힌 홍어를 드시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낙지도 KTX 편으로 해서 네. 조그만 낙지 있죠. 그 젓가락에 감아 먹는 거 그런 것도 진짜 한 서너 박스씩 딱 보내주면은 예. 아버지 모시라고 이제 아들이 보내줘요. 당연히 우리가 그 모시고 네. 남는 거 우리도 같이 먹고. 이게 DJ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떡국에 굴을 넣었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떡굴에 굴을 넣고 네. 또 별식으로 매생이도 넣어서 그렇게 드셨어요. 남도식으로 그렇게 남도식으로. 드시는구나. 사실 남도식은 네. 닭을 좀 간장에 좀 졸여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먹는 건데 워낙 또 이제 설이 굴이 제철이고 네. 그리고 또 밑에 지방에 그 매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육수를 안 끓이고 별미로 해서 가끔씩 그렇게 드시고 그래요. 또 경상도는 네. 사골을 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사골. 저 이명박 박근혜. 네, 사골을 푹 구워가지고 사골 국물에다 떡국을 넣어서 네. 먹고 또 떡국만 먹기 좀 그거 하니까 우리가 떡만두국 있잖아요. 네. 만두를 빚어가지고 그렇게 김치만두. 다르군요. 그렇게 해서 또 드시고. 셰프님 이제 중식이 전공이긴 하시지만 떡국 이렇게 한번 먹어봐라. 추천. 저는 떡국은 뭐 다시멸치든 양지육수든 사골육수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꼭 계란은 지단을 붙이는 것보다 어. 섞어서 이렇게 풀어라. 풀어라. 그리고 마른 김을 예.
불에 구워서 조물조물 으깨서 얹어서 먹어라. 그러면은 떡국 맛이 담백하고 구수하고 완전 틀려요. 그 두 가지만 바꿔도 네. 떡국은 색다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셰프님 그 쿨의 아로하 추천해 주셨는데 왜 이 노래 좋아하시는지 사실은 말씀해 주세요. 아로하라는 뜻이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설 명절에 가족끼리 만나면서 가족의 사랑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로 아로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쿨의 아로하 듣겠습니다. 설 명절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천상현 셰프와 함께 설 명절 밥상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의 식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대통령들이 각 5명 대통령들이 어떤 거 좋아하시나를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식의 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의 간. 네. 이거는 어떤 거였다고 기억을 하세요? 사실은 음식의 간은 네. 저는 음식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맛있냐 맛없냐는 결론은 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라도 김대중 대통령 전라도 대통령님이시잖아요. 네네. 전라도에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계셨던 가정부나 아니면 네. 여사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네네.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그 음식을 다른 건 몰라도 간만큼은 대통령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간을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해요. 네. 또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라도의 간은 약간 칼칼하고 감칠맛 나는 간이고 맵고 그리고 네. 경상도의 간은 좀 칼칼하면서도 약간 매운 스타일의 감칠맛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대통령님이 선호했던 네. 그 기호식품을 빨리 파악해서 네. 빨리 와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음식을 하지만은 네. 가정에서 모시는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편안하게 먹을 수 3개월 있게.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네. 해서 음식을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청와대 음식이라고 해서 뭐 일반인들이 먹는 거를 많이 벗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건데 조금 더 그 식재료 같은 거 검증된 신선하게 식재료 쓰고 예, 신선하게 제철에 관리. 나는 식재료. 제철 식재료 네. 그리고 대통령의 고향이나 저 기호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에 좀 가깝게 네.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네. 그래도 뭐 특별히 준비한 특식이랄까 혹은 잔치 음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잔치 음식 그냥 명절 때는 항상 차례 음식으로 우리가 여느 집 네네. 중상층 이상에서 드는 그 이상에서 먹는 음식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요. 네. 특식하고 약간 특식에 가까운 거는 우리가 항상 그 철이 있잖아요. 네네. 복날의 삼계탕, 음. 뭐 동지의 팥죽, 대보름에 오곡밥하고 건나물 먹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설에 떡국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철에 먹는 특식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24절기가 있으면 거기에 그 유래가 된 음식들을 항상 네. 대통령님한테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잔치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님 생신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좀 그 뭐 잡채서부터 해서 네. 좋아했던 예. 총망라됩니다. 한식뿐만 아니라 네. 중식, 양식, 일식에서 모든 형식으로 해서 창을 차려줍니다. 네. 그때 이제 대통령님, 여사님 생신 때는 그래요. 뭐 피자부터 해서 닭튀김부터 해서 우리 셰프들의 역량 4명이 다 있잖아요. 네. 한 양충식 네. 모든 거 다 쏟아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5분 대통령 중에 자녀하고 같이 산 분은 별로 없죠? 자녀하고 오래 산 분은 없어요. 예. 잠깐 사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잠깐 살았어요. 잠깐. 근데 살면서도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네. 식사를 아침에 먹잖아요. 예. 그러면 며느님 아드님은 이제 출근하고 며느님 다 있으면은 2번 상 차리지를 못하게 했어요. 수번 상을 차리지 말라 이거예요. 네네. 내가 먹을 때 나와서 밥 먹어야지. 나중에 좀 늦잠자고 나와서는 절대 상을 차려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셰프들 이게 힘들게 2번 일하게 하지 마라. 네, 나왔을 때 나 아주 식사할 좋은, 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침 모실 때도 대통령하고 여사님 드실 때 모시면은 같이 주르르 나와요. 먹으려면 주르르 나오고. 그렇게 그냥 딱 이제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좀 주방에 대해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셨구나. 배려를 하는구나. 예. 왜 2번 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예, 그거고. 예. 대통령을 찾아오는 손님에 얽힌 어떤 또 기억 같은 거 없어요? 손님 개인 이게 공식적인 거냐 네. 개인적인 거냐 다 공식적인 거야 어차피 뭐 우리가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다 나오는데 이제 네. 비공식적으로 오시는 손님들도 있긴 있어요. 예. 사실은 있긴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비공식적으로 안에 안 있어요. 예. 손님이 오면 나가서 이렇게 뭐 마중 어.
저걸 해요. 예, 오시는 손님한테 예, 예. 오셨다고 문 밖에서 인수문에서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안내해서. 행사 아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최서원 씨나 이런 분들 최순실 네, 뭐 그렇게 뭐 해서 오시면 간단히 뭐 미팅 같은 거 하고 회의 같은 거 하고 가시고. 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누가 오는지 솔직히는 뭐 차가 나가고 과일이 나가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약간 이제 기밀 사항이다. 그렇죠.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뉴, 네. 대통령의 동선, 대통령의 일정, 대통령이 몸이 아프신 거 다 어떻게 보면 1급 보안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셰프들이나 직원들이 다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프라이빗한 그런 손님 아니라도 그렇죠. 뭐 공식 손님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음식을 장만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온 손님 중에서 좀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행사를 했는데 이제 한식으로 많이 초창기 때는 한식으로 좀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먹는 한식을 청와대 와서도 손님 접대해놓고 한식을 줬다고 해가지고 네. 양이 안 찼나 봐요. 네네. 그래서 나가서 햄버거 사 먹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여사님이 예. 좀 코스도 길게 하고 좀, 좀 넉넉히, 음식도 넉넉히 해라. 그리고 좀 우리가 한식은 날마다 아니 집에 누가 햄버거를 먹었다는 거야 나가서 손님 그러니까 중에 거기 손님이 와가지고 배가 안 차니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민주당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세천 민주당. 아 이제 이름도 아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몰라요? 이름 모르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사님이 그럼 좀 양도 많이 하고 네. 좀 한식은 좀 포만감 느끼게 했다는 그런 얘기 음식. 들어주자. 예 그런 음식들을 좀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식이 행사를 좀 많이 치르고 했고요.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셰프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화합하는 차원에서 예. 전직 대통령들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 그때는 진짜 맛있게 드셨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남기는 게 이게 지금 배불러서 남기는 거지. 어. 진짜 맛있게 들어가지고 그날 회의가 진짜 전직 대통령들 다 왔을 때. 하기에 할 때. 한 몇 년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99년도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된 전두환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 뭐 노무현 전두환 대통령, 최규현 예. 대통령 다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분들 다 온 거예요. 그렇죠. 최규하, 김영삼 다 오셔가지고. YS는 대통령 할 때 그때 모시진 않았지만 그때는 예. 하도 칼국수를 먹어가지고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진짜 나가서 햄버거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저희 때 초창기 때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자, 청와대 아주 진짜 재미난 얘기 잘 많이 들어봤고요. 자, 천상현 셰프님 뭐 중식 그 전문가지만 또 한식당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흑백 요리사에서도 박대간장 조림 한식하셨어요. 네. 야, 이게 아무리 그 청와대 조리팀장 20년 하셨으니까 네. 그게 큰 자산이 네네네. 됐겠지만 또 영역을 넓히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로는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되게 잘하세요. 네. 잘하셔가지고 그 그러시군요. 영향을 받았고요. 네. 또 우리 같은 동료 일식, 양식, 한식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갈비를 재서 갈비를 굽는다든가 간단한 아주 난이도가 있지 않으면은 네. 같이 협업을 해서 도와줘야 돼요. 네네. 이제 그런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식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한식을 또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또 한식당도 국밥, 대통령이 드셨던 국밥 뭐 이런 걸로 해서 저녁에 고깃집에서 한식당, 중식당을 같이 붙여서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야, 서울에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그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쳐 보면 거기 메뉴 같은 거 나와요. 네, 나와요. 그래요. 네. 오케이, 상호 치고 오케이. 한번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네. 한번 이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식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부심이랄까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천상현 셰프님이 보시기에 한식의 우수성 네. 이게 어떤 점이라고 보시는지. 사실은 우리 예. 한식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K푸드 해가지고 엄청 인기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유명하고. 네. 근데 한식을 일단 우리나라 사람부터가 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먹던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 집에 가서 뭘 먹더라도 일단은 평가를 해요. 네. 싱겁다, 짜다, 어쨌네, 저쨌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전문가죠. 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새로운 한식이 좀 맛있고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자랑거리로 삼아야지.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그렇죠. 된다.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예. 또 우리가 그 요즘 젊은 친구들 음. 세계적으로는 한식이 그렇게 유명한데 젊은 친구들은 나물이나 한식에 대해서 좀 잘 안 먹잖아요. 네네. 인서트 뭐 이런 쪽의 음식을 좋아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발효 음식 네. 장, 음.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부분들의 우수성을 해서 한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 한식은 네. 앞으로도 되게 좀 음. 널리 알려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슬로우 푸드하면서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요. 그리고 힐링 음식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접근이 되고 음. 거기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한식 같은 그러니까 흔하니까 그걸 자꾸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저변 학대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난 어떤 한식 단체나 정부에서도 좀 한식 하시는 친구들이나 이런 데다가 네. 좀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서 좀 잘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음식을 널리 더 알리고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을 좀 육성을 해서 네네. 더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추천하셨어요? 사실 그 분위기 좋은 설명절 보내시라고 네. 우리 송대관님의 분위기 좋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송대관의 분위기 좋고 달려가겠습니다. 설 명절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천상현 셰프와 함께 설 명절 밥상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의 식단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셰프님 지금은 네. 고향 전남 영암이죠? 네네. 거기서 이제 식당을 여셨어요. 어떤 네. 식당입니까? 사실은 그 왕인 박사 유적지내 중식당이에요. 네. 한옥 세 채가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이제 중식당을 냈는데 왕인 박사. 예, 그 예. 안에 냈는데 참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여기를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지방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영암군의 먹거리 팀장 공무원이신 이분이 관광객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영암에 그 많은 먹거리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청년 창업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빈상가에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가 이제 뭐 메뉴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걸 해줘가면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분이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네. 셰프님의 스토리도 있고 콘텐츠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뭐랄까 좀 위탁 운영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먹거리 팀장 참 훌륭한 분이네요. 네. 그런 아이디어 내고. 네, 그래서 예, 제가 예.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네. 먹거리 이게 위탁 운영은 지방마다 그런 게 많아요. 유명한 셰프들 데려다가 한 3개월, 6개월 반짝하고 또 그대로 사그라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제가 저거는 위탁 운영은 아니고 제가 돈을 들여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만 하니까 거기 조금만 홍보만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를 이제 중식당을 그 대통령의 받았던 선물들, 대통령의 드셨던 뭐 이런 그런 거를 캐리커처해서 이제 그 콘텐츠를 그 구경할 수 있고 네. 인증샷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식당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야, 그래서 중식당은 지금- 진짜 그 고향에 예, 얘기 들어보면 관광객이 많이요? 네 배가 늘었어요. 지금 4배가 늘었어요. 영암군 관광객이 예, 왕인 그러니까 박사 유적지 만 명이 왔으면은 지금 예. 4만 명이 오고요. 그래요. 그리고 식당도 지금 웨이팅이 11시 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거기 규모는 얼마나 되는데요? 네? 규모. 규모는 이게 세 채가 이렇게 디귿자루식으로 있어요. 그럼 작은 거 아닌데? 좌석수는 커피숍하고 커피숍 빼고 좌석수는 84석 룸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군서명 주민들이 매일 꽉꽉 차는 거네요. 감사하다. 웨이팅이 끝나는 거네. 예, 끝나요. 11시 넘으면 왔다 그냥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옆에 식당들도 같이 덩달아서 낙수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밥을 네. 먹고 가고 커피숍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오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명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꼭 뭐 들고 오세요. 영암이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이야. 고구마 들고 오죠. 또 영암쌀 유명하거든요. 오리 그 농법으로.
그것도 쌀도 갖다 아니 주고. 고향에 기여하니까 얼마나 또 뿌듯하세요. 그래서 저도 예. 일하면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이 고향의 정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야,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네. 고향에. 근데 식당을. 고향도 또 일을 이게 어떻게 보면 버리신 건데 네. 할 때 사모님이 아우 이 서울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가냐고 아마 맞아요. 얘기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직원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골치 아플 수 있었는데 해내셨네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반대 엄청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 이것도 힘든데 지방 내려가면은 벌써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지방에 또 사람 구인난 서울도 힘든데 구인난도 되게 힘들 것이고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러면서 진짜 꼭 이거를 네. 내려가서 직접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 편안하게 위탁 운영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면 그거 받으면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마음 굳혔어요. 어떻게 해요? 내 콘텐츠가 있고 고향에 이제 네. 서울에서 대통령 요리사 5명을 모시고 서울에서 또 나름대로 좀 영업도 잘 돼서 참 나이가 사업적으로도 먹으니까 성공하셨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고향에 뭔가 좀 이게 환원, 네, 기부 재능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귀소 본능이 이때도요. 맞아요. 사람이 연어처럼. 있죠. 예. 네. 저도 모르게 제가 물론 6살, 7살 때 올라왔지만은 네. 그 고향에 대한 그 정서, 느낌, 나이 먹으면 내려가야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나 안 내려와도 돼. 내가 내려가서 그냥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랑 똑딱똑딱 할 테니까. 예,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픈런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 힘들기도 너무 진짜 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그 도민들,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도민들 군민들은 셰프님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 서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손님이 많이 와서 감사하고 또 그 국민들은 명소 만들어서 감사하고. 아니 뭐 또 군에 세금 내는데 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게 그거 생각합니다. 참 그 우리 누구보다 훌륭한 게 이제 셰프님이 고향에 기여하고 다시 뭐 귀소 본능도 있었겠지만 환원하고 근데 또 그 아이디어를 낸 먹거리 팀장도 네, 아주 네. 정말 훌륭해요. 그분이 예. 뭐 혹자는 그런데요. 뭐 어떻게 되는 사이냐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저랑은 그냥 딱 이렇게 보다가 고향이 여기네 이거 알아낸 고향도 거예요. 여기고 음. 저도 이제 처음에 가봤는데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고 예. 그 인구 소멸되고 진짜 그런 게 좀 안타까웠나 봐요. 예. 그 팀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를 해서 야 여기 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군에서 이렇게 도움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약간 인테리어를 해준다든가. 그럼 거기서 파는 메뉴들이 좀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어야지 손님들도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메뉴 개발 컨설팅을 해주면서 셰프님 좀 직접 내려와셔서 네. 고향도 여기니까 좀 식당을 하나 해서서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좀 뭐랄까 좀 관객도 많이 오고 네. 그 셰프님하고 소통하면서 이랬으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렇게 해줬던 게 좋고 네. 저 역시도 이제 다 그나 걱정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자기가 데리고 내려왔는데 장사가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다행히 서로 다 모든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군도 좋고 국민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열심히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설에, 영암으로. 네, 설에 국민들 도민들 만나러 너무 좋아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 좀 이렇게 많이 침체돼 있는 거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시는 거고 경기 활성화, 관광 활성화, 청년들 뭐 고용이랄지 청년들 네. 창업에 도와주고 네. 메뉴 짜주고 참 큰 일을 그 셰프 한 분이 참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꼭 고향 그 식당뿐만이 아니고 네. 청와대 식당 20년 계시다가 청와대 나와서 내가 직접 식당을 운영해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도 여러 개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사실 힘들어요. 그래요. 왜 힘드냐면 이제 요거 살짝 물어봐도 돼요. 예. 돈은 좀 버셨습니까? 돈은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은 장사로 해서 돈 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먹고 살고 우리가 여유 있게 쓰는 정도지 뭐 큰 돈을 버는 큰 그 돈을 정도는 버는 아니다. 거는
이게 나가는 비용도 많군요. 땅을 산다든가 어.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먹고 살고 우리가 좀 풍족하게 쓰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을 5번을 모셨기 때문에 네. 그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음.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음식 모시고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와서는 뭐 임대료 문제, 직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사람 관리하는 문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고향 분들한테 이렇게 또 대접도 해주시고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군에서도 약간 홍보를 해줘서 이거 유튜브를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오자마자 이래요. 고향이 여기래매 여기 여기 어른들이야 뭐 말 네. 놓으시겠지 뭐 네. 어차피. 그렇게 놓으면서 네. 어디예요? 그럼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뭐 사모입니다. 어디 하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면하고 리까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음.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손님 와서 좋은데, 그러니까 네. 그 시골 분들은 그게 있나 봐요. 자기네가 항상 그 꿈에 그리던 먹을 만한 식당이 하나 있어야 되고 누가 오면은 이 식당으로 모시고 와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더군다나 대통령 5분을 모신 맞아요. 셰프가 어유 이게 대통령이 먹던 것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름만 걸고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내려오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 와?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야? 네. 근데 제가 있으니까 그게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빨리 가. 이번 주 셰프님 이때더라. 네. 빨리 가면 사진도 찍을 수 있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네. 거기가 지금 완전히 비수기거든요. 왕인 박사 유적지내가.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차 주차되어 있는 거 보고 여기 뭐 축제하는지 알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주셔서 네. 저도 그분들한테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음식을 그렇군요. 하고 또 영암군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또 많아요. 네네. 아까 고구마 얘기하셨잖아요. 고구마 있죠. 청전 지역에서는 장어 있죠. 대봉감 있죠. 무화과 있죠. 오. 그래서 그 음식을 넣어서 음식을 건강식이네. 해요. 네, 그래서 예. 무화과 탕수육 네. 지금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봉감도 후식으로 해서 팔고 있고 오. 장어, 청정 지역에서 나는 장어도 우리가 깐풍 그걸로 해서 코스에 넣어서 팔고 있고 쌀. 대봉감 그거 이제 좀 시원하게 하면 아이스크림보다 그렇죠. 더 그런 좋은데. 식으로 후식으로 그런 식으로? 모시고 있고요. 예. 또 쌀, 덮밥에 영암쌀로 해서 지역 영업살 좋아요? 영암쌀 최고예요? 죽인다. 찰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암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 오시는 관광객들 아니 군민들 도민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지역 좀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게끔 네. 해서 살아나니까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흥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고향이 정말 좋은 일 하시고 고향 분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네. 우리 셰프님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좀 뭐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서울에 여기 이제 좀 여기는 시스템에 맡겨 놓으시고 고향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사모님이 싫어할까요? 아니 사실은 예. 저희 집사람도 좀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한 달 정도만 하고 올라오려 했는데 사람이 못 구해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지금 3개월째 되는데 서울에 한 번도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도 지금 밑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되게 안쓰럽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흑백 요리사 이 부분 조금 촬영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스승 후덕죽 상무님 예, 셰프 예. 거기 이제 아마 그분도 신라 호텔에서 첫 임원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전설적인 셰프죠? 인물이고요. 뭐 성공 시대에도 나왔고 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분이 저한테 뭐를 혼을 내서가 아니라 그 외모 자체로만 해도 그 있잖아요. 카리스마 아우라라고 표현. 야, 진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저희의 그 인차지 사부님이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따뜻한데 알고 보면.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근데 괜히 딱- 무서운 거예요. 딱 괜히. 이제 있는 그 위험. 예, 맞습니다. 아우라. 예,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 뭐 사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그냥 하던 일 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첫 직장에는 부장님이셨거든요. 예, 예. 후부장님 오신다 그러면은 조리부장. 그쵸. 예. 온다 그러면 막 숨고 막 그 정도예요. 예, 너무 이게 우리한테 뭐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이 걷는 자체 포스나 이런 게 네. 괜히 막 무서운 거 있잖아요. 막 어렵고. 근데 그
그 심성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정확한 음식에 대해서 타협이 없고 잘못한 거 정확히 지적하시고 네. 또 잘한 걸 잘했다고 또 이게 사기 북돋아 주시고 그런 부분들 네. 있었고 중간 중간에 이제 많이 막내했고 솔직히 흑백요리사에 대기실에 있었는데 네. 들어오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근데, 몰랐어요. 근데 같이 같은 방 썼어요 대기실을. 이 대기실을. 근데 전혀 우리가 누가 나오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날 당일날 처음 누구와 알았어요. 대결하게 된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렇죠,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바닥. 사부님이랑 한 팀이 돼서 음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패자부활전에서 한 팀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올라가고 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주방 바닥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서 상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유퀴즈의 그 후덕죽 상무가 나와서 네. 기분이 막 너무 그랬다고. 저도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저도 처음에 사부님이랑 이렇게 붙을 때 그 과정 보고 네. 너무 막막했고 이게 뭐 서바이벌 경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스승과 제자와 그 오손도손 그 음식 아기자기하게 만들다가 갑자기 또 상대가 적이 돼버려. 상대가 되고 예. 그리고 그 전부터 사부님은 힘들다 나 됐어 1차전 통과했으니까 나 이제 가도 돼.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사부랑 제자랑 이런 경연을 해야 되는 정말 그런- 괴로우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심리적으로 되게 저도 불편했고 네. 저도 이겨도 이게 좀 마음이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마음속에서는 너무 그냥 울컥해서 인터뷰하면서 울기도 했고 예.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예. 참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뭐 끝나고 나서 인터뷰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요. 그 전 인터뷰는 막 진짜 인터뷰를 못했어요. 막 너무 이게 올라와가지고 감정이 너무 올라와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그 인터뷰할 때도 보시죠. 저 되게 편안하죠. 근데 진짜 너무 편하다 지금. 근데 그 전엔 너무 불편해. 예.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 걸까요? 막 올라오는 감정. 일단은 어. 사부님이 힘들어했던 그런 감정 네. 그리고 스승과 사부와의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그 복합적인 그리고 내가 과연 사부님이랑 한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한데 네. 여기서 누가 떨어지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게 막 그 가슴이 네. 너무 막 이게 조여오고 이건 아닌데 너무 이게 잔인하지 않느냐. 저도 그랬고 사부님도 아무리 게임이고 프로그램이라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하면서도 그게 자꾸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음식도 그냥 뭐 이게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100% 다 쏟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꾸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하면서 사부님 잘 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자꾸 이게 눈이 돌아가게 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청자분들께서 그게 이제 좋게 아름답게 서사가 돼가지고 해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만족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또 그냥 그 면역이 좋은 네. 홍삼 사서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건강 하실 만큼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탈락하고 나서 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아유, 그러셨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들이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신기한 게 그 심리가 저 같으면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최고의 경지에 있는데 나가봤자 손해인데 그 맞아요. 호덕죽 상무도 그렇고 천상현 셰프님도 네. 그렇고 나가서 그 맞아요, 마이너스만 맞아요. 있지 내가 왜 나가지 그런 심리는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네. 시즌 1 때 네. 제이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무명 요리사였어요. 가제가. 네네.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셰프님도 무명 요리사들 100명이 나오는 거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겨도 번전, 지문 쪽팔, 그러니까 창피하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좀 보여주고 셰프님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알았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암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암이 있어서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도 이제 진행형인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 받고 계시는군요. 재발을 해가지고 시즌 1에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즌 1은 그래서 시즌 1에 못 나갔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즌 2도 있길래 완이 너무 잘 됐잖아요. 시즌 2도 은근히 좀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혹시나 연락 올까. 네네. 그러던 차에 이제 연락이 와서
셰프님 시즌 몸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시즌 1 참석 못했으니까 시즌 2에는 같이 합류하실 거죠. 그래서 네 그럼 같이 할게요. 그렇게 돼서 시즌 2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이제 음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제가 3끼 네. 싸가지고 직접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참 재밌게 찍었고 네. 또 재밌는 추억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서사가 되잖아요. 또. 예. 예. 자, 제가 그 후덕죽 상무 이제 뭐 우리 천상현 셰프님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네. 이제 얘기하시는 거 네. 보니까 요리사의 덕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천상현 셰프님이 보시는 요리사의 덕목은 뭡니까? 아 요리사 물론 저는 그래요. 네, 가장 기본적인 네, 사람의 됨됨이 이제 됨됨이라는 게 인성이잖아요. 네네. 인성이 바르지 않는 요리사는 저는 요리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은 자기가 커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좋은 그러니까 셰프는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없고 네, 군인이라면 다른 좋은 일을 하더라도. 군인이 그렇죠. 가장 인성이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요즘 또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때랑 또 틀리게 너무 네. 급해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따박따박 천천히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셰프들이 스타 셰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3, 4년 만에 본인도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3, 4년 만에 스타 셰프가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절대 이 사회는 녹록치가 않거든요. 네, 네. 저는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좀 봐요. 인내심을 갖고 따박따박 가라. 인내심도 갖고 네, 그 대신 인내심을 갖고 따박따박하고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회 조직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너무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동료들끼리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조금만 내가 손해 보는 느낌으로 산다 그러면 그 친구의 사회생활은 저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성공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네네. 조금만 손해 보는 느낌으로 살고 조금만 겸손하게 살자.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떨 때는 이런 성격들이 싫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위에서 후배들이나 뭐 사회에서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좀 괜찮게 생각하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조금 더 손해 보고 조금 더 겸손한 그런 자세, 인성을 갖춘 자세.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따박따박 나아가자고 젊은 분들에게 한 말씀 남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현 셰프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천상현 셰프님이 추천하신 곡 롤링페이퍼의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함께 듣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